인천의 밤하늘은 번개로 인해 찢겨나가는 듯 했고 뒤이어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 소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오랫동안 버려진 사부두 일대를 하얀 안개처럼 뒤덮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은 마치 선사시대 괴물의 뼈대처럼 웅장하게 서서 회색빛 하늘 위로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칠이 벗겨져 얼룩덜룩한 녹색 컨테이너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고 담배 끝에 붉은 불씨가 잠시 타오르다 들이치는 빗줄기에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담배꽁초를 발밑에 흙탕물에 던지고 군화 뒤꿈치로 지시겨 껐습니다. 젠장! 도진은 입안에서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와 같은 직업병을 가진 사람에게 지체란 곧 위험을 의미했고 위험은 대개 죽음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야생 늑대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높은 이마를 드러냈습니다. 낡은 가죽 재킷 아래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된 글록 19 권총이 옆구리를 차갑게 압박해왔지만 오히려 그 감각이 그에게는 익숙한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이버 수사대 3팀 팀장이었지만 오늘 밤은 경찰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의 거래자로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3일 전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타락천사라고 자칭한 제보자는 택원 그룹의 비자금 세탁과 부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크원 그리고 박민석. 도진이 지난 2년 동안 수사 파일에 못 박아 두었지만 너무나 거대한 권력 때문에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이름.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라이트도 켜지 않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컨테이너 집결지로 들어왔습니다. 차는 도진에게서 약 2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진이 상상했던 대머리 중년 남성도 안경 쓴 마른 해커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멀리서 비치는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이 누추한 배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아름다움을 뽐내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를 감싸는 명품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무자비한 빗줄기는 그녀의 정장 바지 끝단과 비싼 하이힐을 진흙투성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박민석의 아내, 도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재벌가 사모님들의 잡지에 밥 먹듯이 등장하며 점잖은 척하는 CEO 남편 옆에서 늘 온화하게 미소 짓던 얼굴.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 거지 함정인가? 수아는 어두운 공간이나 눈앞에 서 있는 위험한 분위기의 남자에게 전혀 겁먹지 않은 채 단호하게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녹냄새와 짠 바다 냄새를 압도하는 제스민처럼 은은하고 청가한 향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당신이 강도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떨림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도진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호의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테크원 그룹의 사모님이 새벽 2시에 항구를 산책하는 취미가 있을 줄은 몰랐군요. 남편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맙니까? 아니면 그 잘난 모델 아가씨랑 노느라 바쁜가? 수아는 그의 도발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도진은 상류층의 오만함 대신 억눌린 피로와 증오의 심연을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강 형사님. 당신은 박민석의 목을 원하고 난 그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길 원해요.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의 개인 서버에서 복사한 데이터 백업본이에요. 뇌물을 받은 고위 관료 명단, 불법 가상화폐, 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의 말은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에 의해 끊겼습니다. 다앙. 도진의 머리 바로 옆 컨테이너 벽에 총알이 박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백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로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도진은 즉시 몸을 날려 수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젖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커다란 나무 상자 뒤로 굴렀습니다. 엎드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검은 우산이 멀리 튕겨나가 웅덩이 위를 뒹굴었습니다. 기관총의 연사 소리가 그들이 서 있던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소리는 마치 재봉틀 소리처럼 툭툭툭 하고 들렸지만 그 파괴력은 끔찍했습니다. 나무 파편과 콘크리트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몸 아래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성스레 빗은 머리카락은 이제 진흙범벅이 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을 놀라게 한 건 그녀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지만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경계하며 도진의 가죽 재킷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배신당한 건가요? 도진이 으르렁거리듯 물으며 글록 19를 꺼내 장전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위치 추적도 껐고 차도 3번이나 바꿨어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거나 내가 미행당했겠군. 어쨌든 현실 세계에 온 걸 환영해, 공주님. 도진은 몸을 살짝 일으켜 상황을 살폈습니다. 나무 상자 틈 사이로 방탄조끼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6명 정도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전술 대형을 갖추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용병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머리에 구멍 나기 싫으면 고개 내밀지 말고. 그는 짧게 명령하고 은폐물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도진은 빗속에서 흑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젖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선두에 선 용병의 다리를 정확히 쏘았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도진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 그의 관자놀이에 돌려차기를 꽂아 즉시 기절시켰습니다. 왼쪽에서 다른 2놈이 그를 발견하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진은 낡은 지게차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금속 차체에 총알이 박히며 귀를 찢는 소음이 났습니다. 그 사이 숨어있던 수아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빗물에 젖은 터치스크린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전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무기는 코드였습니다. 핵맨 조명 시스템. 연결 완료. 그녀는 중얼거리며 화면의 가상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습니다. 부두 일대의 모든 고압 조명 시스템이 일제히 꺼지며 주변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빗소리와 사냥꾼 그리고 사냥감에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에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멈칫했습니다. 도진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어둠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잘했어. 도진은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 점을 활용해 소리 없이 용병 한 명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단호한 목조르기 뼈가 부러지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축 늘어진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놈의 기관 단총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쓴 용병 하나가 수아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수아가 숨어있는 나무 상자로 조용히 다가가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아는 끈적한 물을 밟으며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녹슨 쇠막대기를 꽉 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용병이 달려들어 칼을 치켜든 순간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칼날이 살을 뚫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도진이 수아를 대신해 왼팔로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선혈이 뿜어져 나와 빗물과 섞여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쥔 오른손으로 용병의 얼굴을 개머리판으로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로 어깨에 총알 한 방을 더 먹였습니다. 상처 입었잖아요. 수아는 그의 팔뚝에 난 깊은 자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붉은 피가 흰 셔츠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안 죽여, 가자. 도진은 이를 악물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으며 바이스처럼 꽉 쥔 악력은 그녀에게 기묘한 힘을 전달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수아는 돈이나 경호원이 아닌 낯선 남자의 피와 살로 진정한 보호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 미로 사이를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내 차는 2번 게이트에 있어요. 수아가 바람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늦었어. 놈들이 막고 있어. 내 차를 타. 도진은 폐타이어 더미 뒤에 숨겨진 낡은 SUV 쪽으로 그녀를 밀었습니다. 조수석에 그녀를 태우고 운전석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열쇠는 꽂혀 있었습니다. 엔진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용병 한 명이 차 앞을 막아서며 총을 겨눴습니다. 도준은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가며 용병을 들이받고 튕겨낸 뒤 비서시 철조망을 뚫고 대로변으로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픽업 트럭 2대가 굉음을 내며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헤드라이트가 백미러를 하얗게 태웠습니다. 미끄러운 해안 도로 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진은 피 흘리는 팔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 능숙하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뒤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했습니다. 뒷유리가 산산조각나며 차가운 비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이거 받아. 도진이 자신의 글록을 수에게 던졌습니다. 전 총 쏠 줄 몰라요. 수아는 묵직한 총을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맞을 필요 없어. 놈들이 고개를 못 들게만 해. 창문 열고 수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뒤따라오는 불빛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당당당 귀청이 떨어질 듯. 비록 총알은 표적보다 허공을 가르는 게 더 많았지만 추격자들을 주춤하게 만들어 속도를 늦추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틈을 타 도진은 복잡한 골목길로 이어지는 급커브 구간에서 환상적인 드리프트를 선보였습니다.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좁은 골목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가 적들을 따돌렸습니다. 15분 동안 인적 없는 거리를 누비며 미행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도진은 속도를 줄이고 빈민가 외곽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정비소 차고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공간은 순식간에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고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도진은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고통 섞인 숨을 내뱉었습니다. 피가 한쪽 소매를 흠뻑 적시고 가죽 시트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서는 공포가 조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고 식은땀이 맺힌 그의 각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왜 나 대신 칼을 맞았어요? 그냥 날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도진이 고개를 돌려 칠흑 같은 눈동자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무심해 보이지만 어딘가 풍파를 겪은 매력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증인이자 사건의 열쇠니까. 경찰이 증인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여자가 다치는 꼴은 질색이라서. 특히 당신처럼 눈이 슬프면서도 예쁜 여자는. 그 말에 수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IT 업계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이수아가 이 투박한 형사의 서툰 작업 멘트에 얼굴을 붉히다니. 팔 이리 줘봐요. 지혈해야 해요. 수아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며 비싼 실크 속치마 자락을 찢었습니다.
도진은 거절하지 않고 상처 입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부드럽지만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뜨거운 피부에 닿자 두 사람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둡고 습한 차고 희미한 대시보드. 불빛 아래 서로 반대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녀의 비밀은 이제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주머니 속 USB는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열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비좁은 차 안에서 위험하고도 유혹적인 동맹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아프지 않나요? 수아가 매듭을 꽉 조이며 물었습니다. 개미한테 물린 정도야. 도진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센 척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친 사람 같네요. 그녀가 가볍게 타박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부드러운 무의식적인 응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친놈의 아내지. 우리 제법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은데. 도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눈개까지 번진 진짜 미소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전투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단단히 묶인 보이지 않는 끈은 결코 씻겨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강도진은 낡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정비소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의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그의 왼쪽 팔뚝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감싸고 있는 엉성한 매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고급 실크 슬립에서 찢어낸 천 조각. 그 천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향기 화약 냄새와 묘하게 섞인 제스민 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수아. 그는 입안에서 그녀의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 테크원 택원의 CEO 박민석의 아내. 미디어는 그녀를 신데렐라, 가장 완벽한 내조의 여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가 본 여자는 겁에 질린 사슴인 동시에 어둠 속에서 기계를 제어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숨겨진 야수였습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은색 USB. 그 안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푸른 빛을 받으며 그는 데이터보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슬프고도 깊은 눈동자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The Heaven, The Heaven. 이수아는 지문인식 도어록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기계적인 AI 음성이 정막을 깼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자동화된 최첨단 스마트 홈이었지만 수에게는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 앞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석. 그녀의 남편이자 이 모든 악몽의 설계자. 그는 최고급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천천히 회전 의자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내복 차림조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남자.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3분. 산책치고는 꽤 길었군 여보.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가면을 쓴 듯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어 로봇 청소기에게 넘겨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좋아서요. 드라이브 좀 했어요. 당신 깰까봐 조심했는데 일어났어요. 드라이브라. 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아의 차량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아가 미리 해킹하여 조작해둔 가짜 경로였습니다. 한강공원을 천천히 돌고 온 것으로 되어 있었죠. 당신 차의 GPS 기록은 한강을 가리키는데 당신 몸에서는 묘한 냄새가 나는군.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아의 턱을 우아한 손길로 들어 올리더니
그녀의 목덜미 근처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며 참아냈습니다. 바닷바람 냄새, 그리고 녹슨 철 냄새, 민석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수아의 귓가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강물 비린내가 꽤 심해졌나 봐요. 수아는 애써 미소 지으며 그의 손길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피곤해요. 씻고 싶어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젠틀한 CEO라고 부르게 만드는 바로 그 미소였지만 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씻어. 깨끗하게. 당신한테서 낯선 냄새가 나는 건 질색이니까. 욕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수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스타킹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을 틀어 물소리로 소음을 차단한 뒤 수아는 욕실 거울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몰래 숨겨둔 소형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심어둔 스파이웨어 아르고스 아고스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레우고스는 단순한 도청 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모든 대화 위치, 심지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석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쟁사 임원들의 약점을 잡고 정치인들을 협박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가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전 여자친구들과 수에게까지 심어놓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변태적인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친 새끼. 수아는 화면에 뜬 민석의 비밀 폴더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여자의 이름이 적힌 파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김유리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최근 민석이 자주 만나는 모델이자 수아가 알고 있는 그의 내연녀였습니다. 하지만 파일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제거 예정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쓰다 버린 장난감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부숴버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단순히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 작은 메신저 창이 떴습니다. 암호화된 채널, 발신자는 wolf 늑대 강도진이었습니다. 상처는 괜찮아. 당신이 준 데이터 절반쯤 해독했어. 이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해. 당신 지금 위험해. 당장 거기서 나와. 투박한 말투. 수아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안부보다 탈출을 권유하다니. 하지만 그 건조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걱정이 차가운 욕실 바닥에 앉아있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수아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결정적인 증거인 마스터키가 그의 서재에 금괴 있어요. 그리고 구해줘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구해줘야 할 사람 누구? 그의 장난감, 아니 또 다른 피해자. 수아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거울 뒤로 숨겼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침실에는 민석이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너무나 규칙적이었고 이불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침대 반대편 끝에 조심스럽게 누워 등을 돌렸습니다. 눈을 감자 어젯밤 강도진이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단단한 등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낡은 정비소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뜨거운 눈빛. 그것은 민석이 주는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보호라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조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태블릿으로 주식 시황을 확인하며 커피를 마셨고 수아는 깨작거리며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어. 신제품 런칭 기념 리셉션이야. 민석이 시선을 태블릿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준비해둬. 당신은 내 옆에서 가장 빛나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수아가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새로 고용했어.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특히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조심해야지. 민석이 손짓하자 현관에서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인사해. 오늘부터 당신을 그림자처럼 지킬 최 실장이야. 수아는 고개를 들어 그 최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 선글라스로 눈을 가렸지만 턱 끝의 흉터와 다부진 체격, 강도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진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민석에게는 보이지 않게 윙크를 해 보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장난기 어린 미소.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최도진입니다.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수아의 귀에는 어제 빚은 갚아야지 공주님이라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드는군. 야망이 있어 보여. 내 아내를 잘 부탁하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파리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선은 뜨거웠고 동시에 든든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미친 형사. 수아는 식탁보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이 숨막히는 감옥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잘 부탁해요, 최 실장님. 수아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암호였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아는 도진과 함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경호라는 명목으로 도진을 붙였지만 사실상은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그 감시망을 역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VIP 드레스룸안. 도진은 문 밖을 지키는 척하며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커튼을 젖히고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좁은 탈의실 안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미쳤어요.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요?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남편 의심이 많은 놈이더군. 뒷조사를 할 텐데 내 위장신분은 완벽하니까 걱정 마.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를 좀 조작했지. 도진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팔은요. 벌써 움직여도 돼요. 수아가 그의 왼쪽 팔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재킷 아래로 붕대가 감겨 있을 터였습니다. 당신이 묶어준 매듭 덕분에 멀쩡해. 그보다 이게 필요할 거야. 도진은 품 안에서 초소형 이어폰과 립스틱처럼 생긴 장치를 꺼내 수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밤 파티장에서 쓸 거야. 립스틱은 해킹 툴이야. 서버실에 꽂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아는 물건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진 씨. 고마워요. 그리고 조심해요. 민석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뻗어 수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온 거야.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의 뱃속으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그가 낮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미인을 혼자 두기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야.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밖에서 점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사이즈는 맞으신가요?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완벽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오늘 밤 화려한 파티장 아래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닌 든든한 방패가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드레스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최 실장이 묵묵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쇼핑몰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테크원 택원의 신제품 런칭 파티장.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아는 등 파인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 실장으로 위장한 강도진이 그림자처럼 서서 선글라스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당신은 여왕이니까. 도진이 인이어 인이어를 통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유지한 채 샴페인 잔을 들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긴장 설마요. 이따가 서버실 해킹할 때 손이나 떨지 마세요. 두 사람의 은밀한 티격태격은 파티장 구석에서 일어난 소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화장실 쪽 복도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놔 회장님을 만나야겠어. 비키란 말이야.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는 여자는 김유리였습니다. 한때 톱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초췌해진 모습의 그녀. 박민석의 내연녀이자 수아가 파일에서 본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박민석은 무대 위에서 연설하다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취객이 들어왔군요. 계속 즐기십시오.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초회 실장 저 여자,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뒤따라가서 데려와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험한 꼴 안 당하게 모셔오죠. 도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경호원들이 사라진 비상구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비상계단 아래 어두운 주차장 구석. 민석의 수하들이 유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봐 김유리 씨, 회장님이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을 텐데 뱃속의 혹덩어리랑 같이 말이야. 수하 중 한 명이 비릿하게 웃으며 유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마는. 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구두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를 때리는 건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강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재킷 단추를 풀며 여유롭게 걸어왔습니다. 네온, 뭐야 우린 회장님 지시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진의 주먹이 남자의 턱에 꽂혔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남자가 나가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도진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팔을 꺾어 방패로 삼고 다른 한 명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짧고 굵은 액션. 도진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순식간에 세 명을 제압했습니다. 도진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유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 후 도진의 안전가옥.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유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진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유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와 마주 앉은 본처. 보통의 막장 드라마라면 머리채를 잡고 싸웠겠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이나 나나 박민석이라는 악마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니까. 수아의 덤덤한 말에 유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석은 당신과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해킹한 파일에 당신은 폐기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그럴 리가.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고. 사랑 그 남자는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나랑 손잡아요. 당신이 가진 정보와 내 기술 그리고 저 험악해 보이는 형사님의 주먹이 합쳐지면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옆에서 총기를 손질하던 도진이 헛기침했습니다.
험악해 보인다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유리는 수아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무엇이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날 밤 늦게 유리가 잠든 후 수아는 거실 한 구석에 마련된 샌드백을 어설프게 치고 있었습니다. 폼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도진이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털며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치다가는 손목 나갑니다, 공주님. 도진이 다가와 샌드백을 잡아주었습니다. 가르쳐줘요. 나도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수아가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뒤로 돌아가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주먹은 이렇게 쥐고 엄지를 안으로 넣으면 손가락 부러져요. 밖으로 빼고 어깨 힘 빼고. 그의 넓은 가슴이 수아의 등 뒤에 닿았습니다. 그의 손이 수아의 팔과 허리를 잡아 자세를 잡아줄 때마다 미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수아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형사님,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죠. 도진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것을 수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요. 남편의 내연녀를 구해주는 거 질투도 안 나요. 도진의 짓궂은 질문에 수아는 샌드백을 향해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제법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질투는 사랑이 남아있을 때나 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남은 건 분노와 연민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도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독한 여자네. 마음에 들어. 그때 수아가 발을 잘못 디뎌 비틀거렸습니다. 도진이 재빠르게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금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심해요. 다치면 내가 아프니까. 도진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말이었지만 수아의 심장을 강타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수아는 붉어진 얼굴을 숨기기 위해 그의 가슴을 밀어내며 짐짓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우 멘트 정말 80년대 영화 같아요. 닭살 돋아. 모르테 클래식은 영원한 법인데. 도진은 껄껄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수아를 향한 걱정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전 회의.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수아는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박민석은 의심이 많아서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집 지하에 있는 개인 서버실에 보관해요. 외부 접속은 차단되어 있고 생체 인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치고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가져오면 되겠군. 도진이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무식한 소리 말아요. 그러면 경보가 울리고 데이터는 자동 삭제돼요. 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은 하나. 민석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밤 별장에서 저를 보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서 수아와 도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걸 역이용하죠.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리 씨가 미끼가 되어 그를 별장으로 유인하는 동안 저는 본가 서버실에 침투할 거예요. 그리고 도진 씨 당신은 난 양쪽 다 지켜야 하는 슈퍼맨 역할이군. 도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운전기사가 되어줘야겠어요. 아주 빠르고 거친 운전기사. 수아는 도진을 보며 윙크했습니다. 그 윙크는 도진이 쇼핑몰에서 그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원 사모님 모시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수당은 두둑이 쳐줘야 합니다. 걱정 말아요. 성공하면 소원 하나 들어줄게요. 소원이라. 그거 꽤 구미가 당기는데. 도진의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도시는 거대한 수족관처럼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교외의 한적한 도로 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최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위장한 강도진이, 뒷좌석에는 이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규칙적으로 비췄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침묵이 감도는 차 안수아는 무릎 위에 놓인 작은 클러치백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서버실의 생체 인식을 우회할 수 있는 해킹 디바이스가 들어있었다. 손에 땀나요. 긴장 풀어요. 도진이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운전 똑바로 해요. 빗길이 미끄러워요. 수아가 애써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핸들을 부드럽게 꺾었다. 걱정 마요. 내 운전 실력은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탐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 털끝 하나 다치게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도진이 보여준 행동들은 그 약속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수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으로 가려진 두려움,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설렘. 그녀는 지금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운전석에 앉은 저 남자의 넓은 등 때문에 이상하리만치 안심이 되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의 호숫가 별장, 김유리는 와인잔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박민석이 앉아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끼익 소리가 유리의 신경을 긁어댔다. 고기가 좀 질기군. 마치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어떤 사람들처럼. 민석이 고기 조각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유리는 숨을 멈췄다. 그가 눈치챈 것일까? 유리 안 먹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많이 먹어야지. 민석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유리의 배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자상함이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였다. 네, 회장님. 유리는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수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 시간을 끌어줘야 해요. 1시간. 딱 1시간만 그를 잡아두면 우리가 살아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회장님, 제가 따라 드릴게요. 와인이 잔에 넘쳐 흘러 흰색 식탁보를 붉게 물들였다. 민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했나 보네. 귀엽게. 다시 서울 박민석의 본가. 도진은 저택의 높은 담장 아래 차를 세웠다.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한 위치였다. 지금부터 45분입니다. 그 이상 지체되면 보안 시스템이 강제 리부팅되면서 외부 침입을 감지할 겁니다. 수아가 이어피스를 귀에 꽂으며 말했다. 그녀는 검은색 보디슈트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활동성을 극대화한 복장이었지만 몸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났다. 도진은 잠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헛기침을 했다. 눈은 정면을 보시죠, 형사님. 예, 옷이 튼튼해 보여서 본 겁니다. 도진이 머쓱하게 대답하며 차 문을 열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진은 담장을 가볍게 넘은 뒤 수아를 받아주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정원을 가로질러 별차의 쪽으로 이동했다. 민석의 서재와 연결된 지하 서버실 입구는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 입구에는 2명의 사설,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도진이 수아를 벽 뒤로 밀치며 입술에 검지를 댔다. 여기서 기다려. 도진은 어둠 속에 녹아들듯 사라졌다. 잠시 후 빗소리에 묻혀 둔탁한 타격음이 2번 들렸다. 퍽억. 짧은 신음과 함께 경호원들이 쓰러졌다. 도진이 다시 나타나 손짓했다. 깔끔하네요. 수아가 쓰러진 경호원들을 넘어가며 속삭였다. 칭찬은 나중에. 서둘러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갑고 습했다. 수아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 그리고 16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한 3중 보안 장치였다. 수아는 클러치에서 도진이 준 장비를 꺼내 패널에 부착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워치와 연동시켰다. 디코딩 시작. 3분 걸려요. 그때 도진의 인이어에서 잡음이 섞인 무전이 들려왔다. 경찰 주파수를 도청하고 있던 것이었다. 취직, 가평 별장 쪽에서 긴급 호출, 구급차.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아, SSE, 뭔가 잘못됐어. 가평 쪽에서 구급차 호출이 떴어. 설마 유리가... 수아의 손끝이 떨렸다. 민석이 유리를 해친 것일까? 아니면 유리가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한 것일까? 집중해요. 지금 문을 못 열면 우리 다 죽어. 도진이 수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98%, 99% 잠금 해제. 육중한 철문이 휙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버실 내부는 마치 우주선 조종석 같았다. 푸른색 LED 불빛만이 가득한 공간, 수많은 서버렉이 운궁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다. 수아는 메인 콘솔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아레고스 소스 코드 확보, 불법 거래 장부 확보, 데이터가 복사되는 진행바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때였다. 서버실의 붉은 비상등이 요란하게 회전하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침입자 감지, 침입자 감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함정이었어. 민석이 가짜 서버를 미끼로 진짜 서버에 알람을 심어놨어요. 수아가 비명을 질렀다. 철문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나가야 할 당장. 도진이 수아의 손목을 낚아채고 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이미 반쯤 닫혀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몸을 던져 닫히는 문틈 사이에 끼워 넣었다. 유압식 철문이 도진의 어깨와 등을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진 씨, 빨리 나가. 난 버틸 수 있어. 도진이 핏대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철문을 버티고 있었다. 수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틈새를 빠져나갔다. 도진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빼냈다. 문은 그들의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통로 양쪽에서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엔 곤봉이 아니라 테이저건과 가스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도진은 한쪽 어깨가 망가진 상태에서도 자세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부상당한 짐승처럼 흉포하게 변해 있었다. 데이터는 챙겼죠. 네, 하지만. 그럼 됐어. 그거면 충분해. 첫 번째 요원이 달려들었다. 도진은 다친 어깨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자 몸을 비틀어 피하고 반대쪽 팔꿈치로 상대의 턱을 가격했다. 하지만 요원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 명이 수아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안 돼. 도진이 몸을 날려 수아를 감쌌다. 전극침이 도진의 등에 박혔다.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와 함께 도진의 몸이 경련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테이저건의 와이어를 맨손으로 뜯어냈다. 이 끈질긴 새끼들. 도진은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폭발시켰다. 그는 마치 불사신처럼 싸웠다. 주먹 한 방, 발차기 한 번에 요원들이 하나둘씩 나가떨어졌다. 수아는 그 처절한 싸움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정의를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었다. 수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면에 소방용 스프링클러 제어판이 보였다. 물을 이용하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어판 덮개를 부수고 전선을 조작했다.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 작동, 천장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했다. 도진 씨 점프해요. 수아의 외침을 들은 도진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상자 위로 뛰어올랐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예비용 미니 테이저건을 꺼내
바닥의 물웅덩이를 향해 발사했다. 짜릿한 전류가 물을 타고 퍼져나갔다. 바닥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감전되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똑똑하네 우리 공주님.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자에서 내려왔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수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빨리 가요. 더 몰려올 거예요.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저택을 빠져나와 채 올라탔다. 도진이 시동을 걸자마자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차가 급출발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등과 어깨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수아는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열어 훔쳐낸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창백해졌다. 이것 좀 봐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데요? 민석이. 단순히 뇌물 장부만 숨긴 게 아니었어요. 여기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수아가 화면을 도진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량 설계도와 함께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자동차가 산길을 달리다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 절벽으로 추락하는 시뮬레이션이었다. 이건 자율주행 해킹 테스트. 도진이 물었다. 아니요, 이건 살인 계획서예요. 대상 차량 번호 52가 8221 김유리 씨 차예요. 그리고 탑승자 명단에 이수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고 일시는 내일 밤. 도진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비명 소리를 내며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그 자식 처음부터 두 사람을 한 번에 보내버릴 생각이었군. 사고로 위장해서 도진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사람은 악마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도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따뜻했다. 울지 마. 오히려 잘 됐어. 잘 되다뇨. 놈이 판 함정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면 되니까. 놈이 쓴 시나리오의 결말을 우리가 바꿔버리는 거야. 도진이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밤 그 차에 타는 건 당신들이 아니야. 박민석 그 자식이 타게 될 거야. 자신의 무덤이 될 그 채. 수아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복수심뿐이었다. 준비됐어요. 해킹 코드를 수정할게요. 목표는 박민석의 제어권 탈취. 비는 그쳐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다가올 피해 축제를 위한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계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두 개의 골칫덩거리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라는 아주 불행하고도 완벽한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죠. 회장님, 차량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민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건드린 건 티 안 나게 처리했겠지. 물론입니다. 정비 기록까지 완벽하게 조작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민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아내 이수아, 그리고 내 연녀 김유리. 명청한 여자들. 감히 내 뒤를 캐 주제 파악을 못하면 가르쳐 줘야지. 죽음으로 그는 최고급 콘약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의 독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짜릿한 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전지전능한 신. 같은 시각 안전가옥.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침체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날카로운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수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코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화면 속에 복잡한 명령어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이카루스의 백도어, 수아의 건조한 목소리에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강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어권을 뺏을 수 있겠어. 네. 민석은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했어요. 보안 코드가 복잡하긴 하지만 패턴이 일정해요. 오만함이 그의 약점이에요. 수아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타깃을 변경했어요. 사고가 날 차량은 김유리 씨의 차가 아니에요. 도진이 모니터로 다가와 변경된 차량 식별번호 리까이엔을 확인했습니다. 52가 99999. 이건 박민석의 전용 마이바흐잖아. 맞아요. 그가 가장 아끼는 그리고 가장 최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죠. 수아의 입술이 차가운 선을 그렸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완벽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거예요. 도진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연약해 보이던 재벌가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도진은 그런 그녀가 묘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미끼를 던져야지. 도진은 재킷을 걸치며 총집을 찼습니다. 부상당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를 2알 털어 넣으며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김유리 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 이제 당신이 연기할 차례야. 걱정 마요. 내조의 여왕 연기는 지겹도록 했으니까. 수아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창백한 안색을 붉은 립스틱으로 감추고 눈빛의 도끼를 순종적인 미소로 덮었습니다. 저녁 7시 박민석의 저택. 수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귀가했습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초의 실장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일찍 퇴근시켰어요. 어차피 오늘 밤엔 당신이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잖아요. 수아가 부드럽게 웃으며 민석의 옆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지만 수아의 태도에서 어떤 불안함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뭐 상관없어.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민석이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유리 씨, 오늘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잘 해결됐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 여자 아주 잘 해결될 거야. 오늘 밤에 영원히. 민석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 나가자. 보여줄 게 있어. 민석은 수아를 이끌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차고에는 2대의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의 차와 똑같은 모델의 흰색 세단, 그리고 민석의 검은색 마이바흐. 당신은 저 흰 차를 타고 먼저 가. 내비게이션에 찍힌 곳으로. 내가 뒤따라 갈게. 민석이 흰색 세단의 차 키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수아를 고장난 채 태워 절벽으로 보내버리는 것. 수아는 차 키를 받아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당신 뒤에 있어.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봐요. 수아는 흰 채에 올랐습니다. 민석은 그녀가 채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비릿하게 웃으며 자신의 마이바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2대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북악 스카이웨이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상일.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어두운 도로 위를 2대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휘파람을 불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대시보드에 있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앞서가는 흰 차의 내부 영상과 차량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민석은 원격 제어 모드 버튼을 눌러 흰 차의 브레이크를 비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 명령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속 불가. 시스템 오류. 이게 무슨... 그 순간 민석의 차 내부에 있는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노이즈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여보, 드라이브는 즐거워.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조롱 섞인 그리고 당당한 목소리.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페달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놀랐어. 당신이 만든 이카루스잖아.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빌렸어. 민석의 마이바흐가 제멋대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RPM 계기판이 붉은색 영역으로 치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순식간에 100km/h를 넘어섰습니다. 이수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멈춰. 민석이 핸들을 꺾어보려 했지만 핸들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차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앞서가는 흰 차를 추월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흰 차가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어둠 속에서 바이크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헬멧을 쓴 강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은 바이크에서 내려 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시작이에요. 수아는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는 민석의 얼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가자. 끝을 봐야지. 도진은 수에게 여분의 헬멧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묶고 도진의 뒤에 탔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바이크의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주하는 마이바흐를 쫓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민석의 차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그는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방탄 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여보. 이제 겨우 150km 높이야. 당신은 스피드를 즐긴다며. 스피커에서 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자신이 만든 덫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아야. 제발 뭐든지 다 줄게. 돈 회사 다 가져가. 민석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은 선을 넘었거든. 차는 점점 더 가속하며 험한 고갯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뒤따라오는 바이크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들처럼. 민석은 백미러 속에 두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음을. 가장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이빨을 감춘 늑대였음을.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은 법입니다. 앞에는 급커브 구간, 그리고 그 너머는 1000km 낭떠러지였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석의 절규가 차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 굽이진 도로 위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시속 200km.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하는 검은색 마이바흐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유령 열차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한 대의 바이크. 강도진은 거센 바람을 가르며 등 뒤에 매달린 이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 처형을 위한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차 안의 박민석은 미쳐가고 있었다. 매엄쳐, 제발 멈추라고. 돈 내 주식 전부 줄게. 비밀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줄게. 살려만 줘. 그는 핸들을 놓고 두 손을 모아 대시보드에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빌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위험이 있는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죽음 앞에서는 그저 비겁한 겁쟁일 뿐이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것은 수아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돈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이 네 진짜 얼굴을 보는 거야. 같은 시각 대한민국 전역, 유튜브, SNS, 포털, 사이트. 모든 플랫폼이 뒤집혔다. 택원 CEO, 살인 청부 라이브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동시 접속자 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 화면 속에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죄를 줄줄이 자백하는 박민석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다. 그래, 내가 김유리 차에 손댔어 브레이크를 고장냈다고 하지만
그건 그 여자가 날 협박해서야. 이수아, 그년도 마찬가지야. 내 회사를 먹으려고. 댓글창은 분노로 폭발했다. 와. 박민석 저거 진짜 악마네. 자기 아내랑 애 가진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테크원 주가 날아가는 소리 들린다. 저게 사람 새끼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시간 후의 거래에서 테크원의 주가는 하한가하로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다. 박민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진씨, 저기에요. 저쪽 언덕 위로 올라가요. 수아가 도진의 헬멧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다. 바이크는 도로를 벗어나 산 중턱으로 난 좁은 비포장 도로를 타고 올라갔다. 거친 자갈들이 튀어 올랐지만 도진은 능숙하게 바이크를 제어했다. 그들은 도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 전망대에 멈춰 섰다. 아래쪽 도로에서는 민석의 차가 여전히 굉음을 내며 S자 코스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수아는 바이크에서 내려 헬멧을 벗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바이크 안장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코드를 입력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서서 어깨를 감싸주었다. 보지 마. 잔인할 수도 있어. 아니요. 똑똑히 봐야 해요. 내 손으로 끝낼 거예요. 수아는 태블릿 마이크 버튼을 눌렀다. 다시 차 안. 속도계는 QQ 체크로 HR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석은 이제 체념한 듯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다시 한번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아닌 아주 또렷하고 슬픈 그녀의 진짜 목소리였다. 박민석,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은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했어. 민석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좋았잖아. 아니, 당신은 그 기술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죽이려 했어. 당신이 만든 그 스마트한 세상이 이제 당신을 심판할 거야. 전방 500m. 급격한 헤어핀 구간. 그 너머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었다. 지금 속도로는 절대 코너를 돌 수 없었다. 민석은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난 박민석이야. 난 신이라고.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으악. 전망대 위. 수아의 손가락이 엔터. 키 위에 머물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지난 3년간의 고통 모멸감 공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잘 가. 내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녀는 단호하게 키를 눌렀다. 명령 실행 긴급 제동 시스템 무력화. 에어백 조기 전개. 조향 장치 잠금 해제. 꽝. 거대한 폭발음이 계곡을 뒤흔들었다. 민석의 마이바흐는 코너를 돌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뚫고 나갔다. 차는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거대한 암벽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음.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다이아몬드처럼 밤하늘에 흩뿌려졌다. 차는 암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도로 위를 몇 바퀴나 구른 뒤에야 뒤집힌 채 멈춰섰다. 엔진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고 새어나온 연료에 불이 붙어 화염이 치솟았다. 정막. 세상은 잠시 숨을 죽였다. 그리고 곧이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수십 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뱀처럼 도로를 수놓았다. 수아는 태블릿 화면을 껐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도진이 그녀를 단단히 안아주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도진의 품에서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거친 손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사고 현장, 소방관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찌그러진 차체를 절단하고 있었다.
생존자 확인, 생존자 확인. 기적 혹은 저주스럽게도 박민석은 살아있었다. 최첨단 안전 설계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는 처참했다. 에어백의 충격으로 앞면이 함몰되었고 두 다리는 짓눌린 대시보드 사이에 끼어 으스러져 있었다. 그는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도 정신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폴리스 라인 밖에서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유튜브 라이브를 보며 달려온 시민들이 그에게 계란과 쓰레기를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살인마 박민석, 쓰레기 자식. 민석은 피 묻은 입을 벌려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쉰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저 멀리 언덕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다. 바람에 휘날리는 코트를 입은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그들은 마치 심판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한이었을까?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 그 순간 경찰이 그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박민석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불법 도청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철컹 차가운 수갑이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화려했던 황제의 몰락.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잿더미가 되었고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뿐이었다. 다시 전망대. 도지는 수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내려가야지. 가서 진술도 해야 하고 마무리할 게 많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를 훌쩍였다. 도진 씨. 아까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했었죠. 도진이 피식 웃었다. 그 상황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 말해봐. 뭐든.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같이 있어 줄래요. 도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제오 참... 형사 월급으로 호텔 스위트룸은 무리인데. 국밥에 소주 한 잔 정도면 모를까. 수아가 푸사고 웃음을 터뜨렸다. 국밥도 좋아요. 당신이랑 먹는 거라면. 도진은 헬멧을 집어들어 수에게 씌워주었다. 턱끈을 매주는 그의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왁 잡아. 이번엔 천천히 달릴 테니까. 바이크의 엔진이 다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포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힘찬 고동 소리였다. 두 사람은 산 아래 여전히 소란스러운 세상을 향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은 그곳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다. 어둠이 걷히고 먼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광란의 밤이 지나고 서울에는 다시 무심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거대한 악이 무너진 폐허 위로 비치는 햇살은 누군가에게는 잔혹한 현실을,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 속에서 피어나는 두 남녀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공조라는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경계에서 그들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합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종로의 한 허름한 순대국밥집. 가게 안은 밤샘 작업을 마친 택시 기사들과 새벽 시장 상인들로 북적였다. 그 시끌벅적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공간 구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먼지투성이가 된 트렌치코트를 입은 이수아와 찢어진 가죽 재킷을 걸친 강도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수아는 멍하니 끓어오르는 국물을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매어거요. 살려면 먹어야지. 도진이 숟가락을 쥐어주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깍두기 국물을 자신의 국밥에 붓고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울 텐데도 잘만 먹었다. 그 투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수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고급 호텔 요리를 먹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맛띠였다. 살아있다는 맛. 아까 무서웠죠? 도진이 물컵을 건네며 물었다. 아니요, 시원했어요. 수아가 씩씩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도진은 속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밴드 하나를 꺼내 수아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에 붙여주었다. 바이크를 탈 때 긁힌 모양이었다. 교진말. 아까 내 등 뒤에서 떨고 있던 거 다 알아요. 도진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수아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노진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석 씨는 잡혔지만. 저도 처벌받겠죠. 해킹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도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내가 알던 그 당당한 해커는 어디 갔나 걱정 마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증인이잖아. 당신은 살기 위해 정당 방위를 한 거고 거대 범죄를 막은 공익 제보자라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만약 감옥에 가야 한다면 내가 사식 넣어줄게요. 매일. 수아가 푸사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프로포즈예요. 감옥 뒷바라지라니 로맨틱하지 않네요. 형사 스타일, 고백인데 별로인가. 도진이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두 사람 사이에 따스한 기류가 흘렀다. 국밥집의 소음이 마치 배경음악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둘만 있는 것 같았다. 오전 9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방송 헬기가 상공을 빙빙 돌았다. 박민석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특종 중의 특종이었다. 도진은 수아를 보호하며 인파를 뚫고 정문으로 들어갔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이수아, S씨 남편의 살인 혐의를 알고 계셨습니까? 생방송은 직접 기획하신 겁니까? 강도진 형사님과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수아의 어깨를 감싸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피해자에게 카메라 치우세요. 질문은 공보관에게 하십시오. 조사실 복도. 수갑을 찬 박민석이 형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CEO였던 그는 이제 붕대를 칭칭 감고 환자복을 입은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는 수아를 보자마자 발악했다. 이수아, 너 인연.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것 같아. 내 변호인단이 오면 넌 끝이야. 수아는 멈춰 섰다. 예전 같으면 그의 고함 소리에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변호인단 글쎄. 당신 회사 법무팀 전원 사임했어.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됐는데 누가 당신을 변호하려 들겠어. 수아의 차가운 일침에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 위자료는 필요 없어. 당신이 감옥에서 썩는 걸 보는 게 내 위자료니까. 수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민석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다. 취조실 1. 도진은 책상 맞은편에 앉아 박민석을 노려보았다. 민석은 여전히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강 형사라고 했나? 내가 누군지 몰라. 전화 한 통이면 자네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도진은 피식 웃으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쾅 하는 소리에 민석이 움찔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회장님, 당신 끝났어. 도진은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불법 감청, 특수 협박살인, 미수 횡령 배임. 그리고 마약 거래 혐의까지 추가됐더군. 당신 비밀 금고에서 나온 장부 덕분에. 그건 조작된 거야. 함정이라고. 조작 당신이 어젯밤 라이브 방송에서 자기 입으로 다 불었잖아. 전 국민이 증인인데 판사가 조작이라고 믿어줄까? 도진은 몸을 앞으로 숙여 민석과 눈을 맞췄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이 당신을 잡은 거야. 그리고 그 기술을 쓴 건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당신 아내고.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만들었어.
아니, 그녀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괴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으로 남은.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 기다리지 마. 국선 변호인이 올 테니까. 콩밥이나 잘 먹어라, 회장님. 도진이 취조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민석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 소음은 이제 그와 상관없는 쓰레기통 속의 아우성일 뿐이었다. 참고인 조사실, 수아는 담담하게 진술을 마쳤다. 담당 검사는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수아, SC, 정상 참작의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해킹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 명령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질게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김유리였다. 그녀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지만 안색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여자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애언니,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모님이 아닌 언니.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뭉클했다.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랑 아기 이미 죽었을 거예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였다. 수아는 다가가 유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니야. 유리가 용기 내준 덕분에 가능했어. 몸은 괜찮아. 네, 의사 선생님이 아기도 무사하대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아빠 없는 아이겠지만 부끄럽지 않게 키울 거예요. 유리의 눈빛은 단단했다. 더 이상 남자에 의존하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도와줄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모 노릇은 할 수 있잖아. 수아의 말에 유리가 환하게 웃었다.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옥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 사이에는 핏줄보다 진한 연대가 생겨났다. 경찰서 옥상, 도진은 난간에 기대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집어넣었다. 졌다. 수에게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였다. 여기 있었네요. 수아가 캔커피 2개를 들고 올라왔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조사는 잘 끝났어요. 도진이 커피를 받아 들며 물었다. 네. 당분간 좀 바쁘겠어요. 재판 준비도 해야 하고 회사 정리도 해야 하고. 수아는 난간에 기대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진 씨. 네.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펜트하우스는 압류될 거고 친정과는 연을 끊은 지 오래고. 수아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갈래요. 도진이 툭 던지듯 말했다. 수아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네. 아니 방이 하나 남거든요. 창고로 쓰고 있긴 한데 청소하면 쓸만할 거예요. 월세는 밥 해주는 걸로 퉁치고. 도진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다. 얼굴이 붉어진 게 옥상의 석양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아는 그런 그를 보며 피식 웃었다. 밥은 자신 없는데 해킹이라면 모를까. 그럼 우리 집 컴퓨터 보안이나 좀 강화해줘요. 랜섬웨어 걸려서 죽겠으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도진씨. 빈말이라도. 빈말 아니에요. 도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천천히 수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갈 곳이 없다면 내가 당신의 집이 되어줄게요. 비바람도 막아주고 튼튼한 기둥도 되어주고. 가끔은 물도 새는 낡은 집이겠지만 수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80년대 영화대사 같다며 놀렸던 그 투박한 말들이 지금은 세상 그 어떤 시보다 달콤하게 들렸다. 수아는 용기를 내어 도진의 품에 안겼다. 물 새면 고치면 되죠. 나 기술자잖아요. 도진은 수아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수에게 전해졌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는 차갑고 비정한 도시였지만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다. 그들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리고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가요. 배고프다. 저녁엔 뭐 먹을래요? 국밥만 아니면 돼요. 그럼 삼겹살 소주 한 잔. 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갔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릅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드러났고 그 틈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싹텄습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날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에 암호화된 파일처럼 열어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진정한 삶의 로그인 기록입니다. 서울 남부 교도소 독방,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의 등을 비췄다. 박민석,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테크원의 회장은 이제 수인번호 4885번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에는 달력 대신 그가 감옥에서 쓴 탄원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종이 쪼가리들을 읽지 않았다. 사립대일 우번, 면회 없다. 밥이나 먹어. 교도관이 식판을 들이밀었다. 차갑게 식은 밥과 멀건 국.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사고 후유증으로 그는 하반신을 쓰지 못했고 손가락 신경도 손상되어 젓가락질조차 힘들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쉴드의 대표 이수아 씨가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수아 대표는 과거 테크원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로 민석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챙그랑 화면 속의 수아는 그가 알던 주눅든 아내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다. 강도진. 그는 수아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석은 TV를 향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쇳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침으로 얼룩진 식판을 엎어버리고 오열했다. 그것은 그가 치러야 할 영원한 죗값이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카페 봄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카페 안악이 온가리 소리가 들려왔다. 김유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다. 화려한 모델 시절의 모습은 없었지만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다. 손에는 예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언니 왔어요. 유리가 반색하며 일어났다. 앉아있어. 우리 민준이 그새 더 컸네. 수아는 아기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다. 이거 민준이 돌 선물. 그리고 이건 내 거야. 수아는 아기 신발과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케이페 확장하고 싶다고 했잖아. 투자금이야. 갚는 건 천천히 해도 돼. 이자 대신 커피나 공짜로 줘. 유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니, 저 진짜 언니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무세운 소리. 네가 증언 안 해줬으면 박민석을 무기징역으로 못 넣었을 거야. 우린 서로 은인이야. 수아는 유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이제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저녁 7시 강도지엔의 옥탑방. 1년 전 창고라고 불렸던 그곳은 이제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변해 있었다. 물론 수아의 손길 덕분이었다. 칙칙했던 벽지는 따뜻한 크림색으로 바뀌었고 구석에는 최신형 컴퓨터 장비가 세팅되어 있었다.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소리와 냄새가 옥상 평상을 가득 채웠다. 도주는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고 수아는 상추를 씻어왔다. 태우지 좀 마요. 저번처럼 숯덩이 만들면 안 먹을 거예요. 수아가 핀잔을 주자 도진이 억울한 듯 항변했다. 아니 이게 불 조절이 어렵다니까. 범인 잡는 것보다 고기 굽는 게 더 힘들어요. 도진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다. 그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호호 불더니 수아의 입에 넣어주었다. 자, 하세요 대표님. 수아는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맛있네. 합격. 다행이네. 쫓겨날 뻔했어.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짠. 도진 씨. 네. 요즘도 위험한 현장 나가요.
수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도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씩 웃었다. 어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한 거 뉴스 봤어요. 그거 나예요. 수아가 눈을 흘겼다.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당신 다치면 내가 또 해킹해서 경찰청장실 문 잠가버릴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마누라 무서워서라도 몸 사려야겠네. 마누라라는 말에 수아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누누가 마누라예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도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니었다. 투박한 은반지였다. 수갑 열쇠를 녹여서 만든 것 같은 디자인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도진의 귀가 빨개졌다. 나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주말에도 범인 잡으러 뛰쳐나가는 놈이에요.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랑 당신을 목숨 걸고 지킬 깡다구밖에 없어요. 그는 반지를 내밀었다. 이수아 씨, 내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줄래요? 이번엔 계약관계 말고 진짜 종신계약으로. 수아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활짝 웃었다. 박민석이 주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이 투박한 은반지가 수천 배는 더 빛나 보였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다 들어줄게. 매일 아침밥은 당신이 해요. 그리고 나한테 비밀번호 걸지 말기. 콜. 내 인생의 모든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로 바꾼 지 오래예요. 도진은 수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수아는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완벽한 코드는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버그도 있고 오류도 발생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백신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파트너가 있다면 어떤 시스템 오류도 두렵지 않다. 사랑해요, 강 형사님. 나도 사랑해, 나의 해커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